금요일 수업입니다. 뭐 학년에 상관없이 적분 파트의 시작을 지금부터 할 거예요. 뭐 2학년도 금요일반이 원래 오늘 적분부터 나가는 날이고, 선생님 복귀한다고 수업을 안 할 건 아니니까 할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한번 들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특히 3학년도 이제 적분 파트 문제를 못 풀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적분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또 수업을 했는지를 한번 복습하기 위해서 간단하게나마 적분 파트를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보죠. 적분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다 알고 있듯이 미분의 역연산이에요. 그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원래는 역사상으로는 뭐다? 적분이 먼저였다. 적분은 눈에 보이는 거다. 부피를 구한다던가 넓이를 구한다던가 이런 식의 쓰이는 그런 형태에서 뭐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죠. 배우지 않은 구분무적법 형태를 보면 적분이 원래 역사상으로 먼저였어요. 미분은 좀 추상적이죠. 변화율이라던가 어떻게 변해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적분부터 배웠대요. 근데 그러다가 가르치다 보니 뭐가 편하다? 그치, 미분을 먼저 배우는 것이 편하다라고 해서 바꾼 거죠. 적분이 조금 더 까다롭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적인 요소를 좀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지금도 우리가 미분적인 요소에 의한 것들로 많이 발전을 해서 수학이 공업수학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 파트이기 때문에 꽤 중요합니다. 특히 그 풀이 방법. 네. 그래서 보죠. 미분의 역연산이에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얘가 x의 세제곱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를 미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3x제곱이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 x 세제곱에다가 내가 1을 더했어요. 근데 걔도 미분하면 얘죠. 자, 그 다음에 x 세제곱에다가 빼기 루트 3을 했습니다. 실수죠? 미분해도 이 녀석이에요. 뭐 x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1000을 했어요. 역시 미분을 해도 이 녀석이죠. 그러니까 어떤 숫자, 앞에 x 세제곱이 있고 뒤에 어떤 상수가 오더라도 미분을 하면 똑같이 x 세제곱, 3x 제곱입니다. 그러면 방금 적분이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거꾸로 가면 이 중에 하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결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적분에서 맨 처음에 배운 녀석이 이 부정적분입니다. 부정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네버? 아니죠. 뭐예요? 정할 수가 없다. 왜? 너무 많아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문자 fx라는 걸 쓸 거예요. 얘를 가져다가 미분합니다. 근데 플라인 x요. 그래서 걔가 만약에 fx가 된다 라고 한번 해보죠.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방법인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얘는 이 fx의 뭐다? 부정적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fx라는 식이 원래 얘였다고 치자고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미분에서 얘죠? 얘가 소문자 fx겠지? 그럼 돌아가야 되잖아요. fx로 끝나요? fx가 부정적분? 아니요. 선생님 fx가 부정적분이라고 얘기했었던 건 fx의 상수가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습니다. 인테그랄 fx dx라고 씁니다. 자, 우리 미분했을 때 뭘 썼냐면 미분에서는 이걸 썼어요. dy dx.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얘기를 하셨어. 기억나죠? 이걸 dx분의 dy라고 읽으면 뭐라고?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쪽팔리니까. 진짜예요. 되게 쪽팔린 얘기예요. dx분의 아니에요. dy dx입니다. d fx dx. 무슨 뜻이죠? y를 x라는 변수로 미분하라라는 뜻입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dx라는 게 도구적인 면이거든요. 아, x라는 문자로 미분하라라는 거예요. 여기 적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dx가 이렇게 따라와 있죠. 자, 뭐죠? fx를 x로 인테그랄 적분하라입니다. 저 s를 쭉 누린 거예요. 썸.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구적에서는 원래 시그마를 쓰거든요. 나중에 이제 정적분 소리가 배우긴 하겠지만 시그마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녀석을 가져다가 s를 가져다가 이렇게 쭉 누린 거죠. 대신 적분이라는 영어 단위 인테그랄을 씁니다. 인테그랄 fx dx라고 하고 우리가 이걸 대문자
fx하고 플러스 c다라고 쓴다는 얘기죠. 왜요? 모르니까요. 상수가 뭘로 결정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붙여주자면 x가 적분 변수가 되는 거고요. x로.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할 때도 t로 미분했고 속도가 속도할 때 t로 미분했죠. t로 미분하거나 y로 미분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미적에 가면 생각보다 그런 현습들을 많이 해요.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돼요. 이걸 쓰는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수 2 정도에서는 뭐 그냥 y 플라이, 뭐 f 플라이 이렇게 쓰지만 나중에는 이런 형태로 바꿔서 d fx dx 형태로 바꿔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걸 다룰 수 있는 연습을 합니다. 적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x를 적분할 거다. 뭘? fx를. 그래서 얘가보다 p 적분 함수. 무슨 뜻이죠? 피해자. 적분을 당하는 녀석이라는 뜻이에요. 적분하라. 그러면 대문자 fx. 얘가 나올 것이 플러스 c. 그래서 이걸 부정적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부정적분 중에 하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돼요. 뒤에 상수가 나오죠. 이 녀석이 보다 적분 상수라는 녀석입니다. 제가 결정이 되지, 저 C가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부정적분인 거예요. 이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한테, 자,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예전에는 선생님 시대라든가 한 몇 년 전, 한 8, 9년 전, 10년 전만 해도 그때부터 이런 조짐이 있긴 했지만 수능 모의고사 내신 문제 이런 문제들 잘 보면 그냥 되게 힘들게 푸는 문제도 당연히 있긴 해요. 근데 예전에 비하면 그런 문제들보다 수능을 쉽게 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죠. 쉬워진 게 맞아요. 근데 그건 개념이 확실하게 이해됐을 때 쉽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되게 복잡한 문제를 되게 열심히 많이 풀어가지고 내가 계산 능력으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고 이 문제를 내가 외워가지고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은 문제가 이거죠. 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 내가 너에게 이런 조건을 줄 테니까 이 조건을 가지고 네가 알고 있는 개념을 적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봐 라고 하는 걸 준다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만 알면 그냥 평소에 내가 풀 수 있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다 풀려요. 근데 이게 내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온 거란 말이에요. 내신 문제도 예전 모의고사 형식을 따라 그대로 베껴서 내신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형태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걸까요, 선생님이? 개념적인 걸 간과하지 말라고 해요. 또 한참 지나고 나면 우리가 미분에서 뵀듯이 미분 그냥 미분법만 주구장창 또 외우고 있고 지금 솔직히 이건 더함수의 정의대로 미분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세제곱 몇 명이나 할까요? 못합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겠죠. 개념적인 걸 생각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공식을 익히는 거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자유자재로 풀 수 있도록. 그런 형태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네, fx를 x로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거예요. 요게 요거랑 같은 얘기예요. 여기 현상.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형태들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타낼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일단 선생님이 지금은 알구전으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뭐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솔직히 수투에서는 미분할 때 뭐를 가장 많이 다뤘어요? 다항함수를 다뤘어요. 근데 아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다항함수를 다루는 이유는 제일 만만해서예요. 문제도 얘기가 되게 쉽죠. 미적에 가서는 다항함수 거들떠도 안 봐요. 그냥 되게 그냥 간단하게 푸는 문제들 서브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설명하기 위한 문제들 중에 하나. 하지만 수투는 대부분 다항함수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다항함수에 치중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안 돼요. 나중에 미적을 배우거나 아니면 미분이랑 적분의 전체적인 정의에 우리가 이 미분과 적분을 배워야 되는 이유에 다항함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편하니까 이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되니까. 가장 보편적인 것들이니까요. 그럼 적분도 마찬가지겠죠. 다항함수를 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뭐다? 네, n의 x의 n-1이 된다는 사실이죠. 요거예요. 이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항함수 저거 하나 그냥 끝나죠. 더하기 빼기 되고 실수배 되고 곱하기 고백미분법 이런 것들까지 다 적용을 했으니까요. 저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인테그랄 x의 n제곱의 dx를 하면 뭐가 나올까를 알면 모든 다함함수의 적분의 계산은 그냥 간단하게 뚝뚝뚝 딱딱딱 떨어지는 거죠. 그게 큰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키포인트예요. 그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거꾸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제곱의 플러스 c 형태가 된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됐죠? 가장 많이 쓸 거고요. 미분법에서 했듯이 이것만 또 외워서 주구장창 풀 거거든요. 그럼 또 이제 우리 여기 빠지겠죠? 빠지진 말고 할 줄은 알되 왜 그런지를 알고 가자. 그리고 나중에 저걸 어떻게 정적분해서 써먹을 거냐라는 포인트까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증명을 한다면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에 x의 n제곱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걸 알면 선생님이 x의 n제곱이라는 걸 쓸게요. n제곱. 얘를 미분했어요. 그럼 얘가 m이 앞에 오고 x의 n-1제곱 이렇게 끝나겠죠. 맞아요? 그러면 요 상수도 상관없는 거니까 요 m이 앞으로 간다고 치면 n분의 1의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x의 n-1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괜찮으세요? 잘 따라왔어요? 그렇죠? 그냥 m으로 남은 거예요. 그런 다음 자, 이번에는 거꾸로 써보자고요. 요게 요 얘기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인테그랄 x의 n-1제곱을 x로 적분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n분의 1의 x의 n제곱하고 플러스 c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이해 되십니까? 따라 오셨어요? 좋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서 n-1을 n으로 바꾸려고 해요.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러면 n이 뭐가 되죠? n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이렇게 바뀌겠죠. 인테그랄 x의 n제곱의 dx는 m이 n 플러스 1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1하고 x의 n 플러스 1하고 플러스 c 형태가 되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냥 무턱대고 외워도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알고 있느냐와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됐죠? 그럼 이제 이런 거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인테그랄 x 세제곱의 dx. 이제 간단해졌어요. 뭐예요? 그렇죠? 3분의 1 하고 x의 3 플러스 1제곱 하고 플러스 c. 그래서 얘가 4분의 1의 x의 4제곱 플러스 c가 된다라는 얘기죠. 궁금하면 미분해 보세요. 얘가 나오는지. 이 정도면 하면 됩니다. 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이런 얘기.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아, 더하기 빼기 상수배 곱하기는 아직 안 되고요. 그럼 더하기 빼기까지는 상수배까지는 괜찮을까? 라는 포인트가 필요하죠. 그걸 한번 해봅시다. 자, 잘 보세요. 미분에서도 우리가 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대부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던 부분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요 대문자 fx의 미분을 한 게 fx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문자 gx의 미분을 한 녀석이 gx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죠. 같은 얘기로 정적분? 부정적분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인테그랄 fx dx를 하면 얘가 대문자 fx에다가 c1이 되는 거고 인테그랄 gx의 dx를 하면 얘가 gx의 플러스 c2가 되는 현상 이렇게 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적분상수를 풀 때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 한 가지 항상 똑같은 c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같은 c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제일 큰 포인트. 그러면 첫 번째 성질을 볼게요. 만약에 내가 k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테그랄 fx dx에다가 얘가 k배를 해요. 이렇게 적분을 한다. 그러면 저 k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내가 만약에 대문자 fx에다가 k를 곱한 다음에 미분했어요. 그럼 뭐가 되죠?
분량이 있고요. 대문자 f 플라임 x가 돼요. 그래서 뭐예요? kfx가 되죠. 그럼 얘를 적분하면 요 안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k의 대문자 fx 플러스 c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저게 만약에 상관이 없다. 상수를 적분 상수를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 아, k가 바깥으로 나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될까요? 적분 상수를 무시한다면 어차피 상수는 변하는 거니까 같이 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두 번째. 이번에는 뭐냐면 인테그랄 fx랑 gx를 그러면 내가 만약에 fx 더하기 대문자 gx, 대문자 fx 더하기 대문자 gx를 미분했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뭐가 되죠? 여기도 f 플라임 x, 여기도 g 플라임 x가 되면서 얘가 fx 더하기 gx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적분하면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그쵸? 대문자 fx 더하기 대문자 gx가 여기 c라고 쓸게요. 얘가 뭐냐면 얘랑 더한 거예요. 또 다른 숫자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쟤네들은 결정된 숫자가 아니라 그냥 적분상수라는 거예요. 적분상수는 결정된 숫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름이 부정적분이다 라는 포인트를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적분상수를 신경 쓰지 않는 상황에서 적분상수를 신경 쓰지 않는 상황 내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보세요. 미분해서 얘가 나왔어요. 그럼 얘를 적분하면 얘가 나왔죠. 그럼 얘는 각자 쓰면 돼. 인테그랄 fx dx, 인테그랄 gx dx로 각자 적분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계산을 할 수 있게 된 거냐면, 이런 계산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인테그랄 x의 세제곱 x제곱 플러스 x의 dx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각자 하면 돼요. 심지어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3의 x세제곱, 2의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될까요? 그럼 상수는 어차피 앞에 있을 거고 x세제곱 적분할 거니까 3 플러스 1의 x의 3 플러스 1제곱이 될 것이며 더하기 2가 앞에 있고 2 플러스 1 분의 1의 x의 2 플러스 1이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가 있고 1 플러스 1 분의 1의 x의 1 플러스 1의 플러스 c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적분 문제를 풀다 보면, 특히 부정적분 문제를 풀다 보면 이 c를 안 써도 틀린 경우 생각보다 봐줄 것 같지만 절대 안 받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부정적분이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걸 빼먹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4분의 3의 x제곱 3분의 2의 x세제곱 빼기네요. 빼기 2분의 1의 x제곱의 플러스 c 형태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관가하지 않은 선에서 꼭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그냥 무턱대고 외우자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한 것처럼 하나씩 왜 그런지를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C도 놓치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부정적분 이게 다예요. 근데 이제 이 부정적분에서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선생님이 어떤 학생들은 그래요. 선생님 전 너무 미분이 힘들었어요. 적분 넘어가면 괜찮겠죠 라고 하겠지만 선생님 수투 처음 배울 때 뭐라고 했죠? 극한이 안 되면 연속이 안 돼요. 연속이 안 되면 미분이 안 되죠? 미분까지가 전체가 안 되면 적분은 하나만 해요. 아예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할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계속 물려 있어요. 적분에 오면 미분도 나오고 연속도 나오고 다 나와요. 미분 때 안 그랬나요? 미분 가능성 안에 연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연속을 풀려면 우리 극한을 풀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내가 그냥 미분법만 잘 한다고 해서 뭔가 답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큰 포인트는 뭐야? 그쵸?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알았으면 어떻게 이어지고 있구나,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겠구나 라는 걸 잘 포인트를 잡아서 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적분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어때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쓰는 포인트는 첫 번째. 책에 있어요. 뭐 없는 사람 그냥 여기 보셔도 돼요. 만약에 내가 어떤 fx를 x로 적분했어요. 그 다음에 그 자체를 다시 미분합니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러면 자, 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대문자 fx라고 한다면 분명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빼먹지 말고 대문자 fx 플러스 c를 쓰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뭐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가 된다? 네, fx가 된다. 이렇게. 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리고 나서 딴 녀석이랑 하나 비교를 해볼게요. 두 번째. 이번에는요, fx를요, 미분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가져다가 x로 적분하는 거예요. 그럼 적분할 건데 미분했으니까 이 녀석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얘를 적분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 C가 나와요. 그래서 얘들이 같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분하고 미분하고,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런 연산들을 내가 제대로 헷갈리지 않고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또 방법만 외울 거란 말이에요. 적분하고 미분하고 똑같네? 미분하고 적분하면 C만 붙이면 되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놓치려고 한다고요. 지금도 선생님들 얘기했지만 미분할 때도 분명히 그걸 놓쳐서 그냥 미분법은 겁나 잘해요. 근데 내가 얘기했죠. 개나 소나 잘하는 거라고 그건. 못하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를 줬을 때 내가 이걸 왜 미분하는지 모르고 나중에도 어떤 문제를 줬을 때 내가 왜 이걸 적분으로 푸는지 모르고 있으면 뭐 무슨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그냥 딸랑 미분하는 문제를 시험에 줄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 미분을 사용해서 그 미분으로 인해 그렇게 문제를 푸는 그래프를 사용하고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냥 아유 뭐 그냥 난 미분 잘하는데 적분 정도요. 망칠 거예요 시험을. 선생님이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그래요. 매해 선생님이 매해 느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잘 들어요. 그 다음에 이 적분 계산 중에 혹시 이건 어때요? 인테그랄 상수예요. k의 dx가 있다고 치죠. 그럼 뭐예요? 그쵸? kx 플러스 c가 나오는 거죠.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여기에 k 곱하기 x의 0제곱이잖아. 0이니까 이거 적분하면 인테그랄 dx k가 원래 있을 거고 0 플러스 1 분의 1에 x의 0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상수는 저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테그랄 0의 dx 선생님 0이잖아요. 그쵸? 여기죠. 어떻게 0이 나와요? 아니요. C가 나와요. 상수를 미분해야 0이 나오죠.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인테그랄 0 곱하기 x 이렇게 dx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0 곱하기 뭐 2분의 1에 x의 2제곱 맞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c 얘는 나올 거 아니고 없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해가 안 된다면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부정적분이에요. 그래서 부정적분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이런 계산들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변수도 중요하고요. 거기 뭐 알고리즘에 보면 변수가 바뀌어 있는 것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미분을 사용하는 문제, 미분 형태의 포인트의 문제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봐가면서 푸시면 돼요. 정적분의 앞까지만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야 문제가 좀 풀리니까요. 자, 여기가 부정적분이고요. 정적분으로 좀 가보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은 우리가 문제를 가장 많이 풀게 되는 데가 정적분이에요. 지금 이 적분을 처음 듣는 사람들도 많을 건데 천천히 따라오세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셔도 됩니다. 일단 이 개념만 확실하게 하면 나중에 문제 푸는 건 연습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신경 써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하라는 대로 했고요. 개념이 살짝 기억이 안 나지만 그냥 문제를 풀었어요. 어느 순간 막히더라고요. 그럼 개념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걸 잘 안 하더라고요. 막혀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안 되죠. 왜 공부를 딱 자기 선에서만 맞춰서 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자, 정적분. 숫자가 떨어졌죠. 정적분. 뭘 정해준 거예요.
자, 솔직히 얘기하면 저 정적분은 원래 앞단계에서 예전에 개정 전에는 구분구조법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게 지금 이제 무조건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과들은 나중에 배워요. 그때가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 자, 이렇게 y는 fx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일단은 구분구조법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하긴 하고요. 현강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정적분이 어떤 거구나 라는 게 포인트니까 그 부분만 먼저 설명을 하고요. 정적분의 기본 정리까지만 딱 설명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현재 강의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죠. 알고 있는 사람도 많겠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자, 내가 만약에 여기 A라는 데부터 여기 B라는 데까지를 넓이를 구할 거예요. 자, 우리가 선생님이 미분 처음에 설명할 때도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이게 적선의 기울기야.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잖아요. 기울기는 서브예요. 따라오는 거라고요. 미분이라는 건 그 순간 변화, 그 점을 지나갈 때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른 변화율을 각각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프, fx와 f'의 그래프의 관계 같은 경우에서도 미분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지만 이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도 접선처럼 설명을 해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잖아? 올라가자면 양수잖아? 내려가자면 음수잖아?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구체적인 정확한 개념을 따지자면 순간 변화율, 즉 그 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접선의 기울기 쪽으로 가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제가 주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괜찮습니다. 마찬가지. 적분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생님, 넓이네요 라고 하고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다른 문제, 넓이가 아닌, 부피라던가, 아니면, 그냥 함수 값의 계산 정도로 갔을 때 혼란이 옵니다. 특히 나중에 이제 미적 가서 구분구조법을 배우고 나서, 거기에 뭐 어떤 변수 쓸 거야 이런 것들 따지기 시작하면 더 혼란이 와요. 오, 내가 지금, 여태 내가 배웠었던 게 다 잘못된 건가? 아니요, 잘못된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넓이 쪽으로 치중을 한 거예요. 넓이도 그냥 서브예요. 따라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A부터 B까지. 만약에 넓이를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구분구조법을 써서 이렇게 잘게 쪼개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일단 선생님이 스킵을 하겠습니다. 수채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아마 선생님이 현강, 직접 강의를 할 때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할 겁니다.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3학년들은 솔직히 지금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을 넘어가는데 나중에 급수 파트의 문제가 나오면 내가 그걸 다시 설명한다고 분명히 그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보시죠. 이제부터 우리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라는 정적분을 계산할 때 함수의 그래프가 있으면 a부터 b까지의 요 안에 넓이 값으로 일단 설명을 할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시작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시그마를 모인다고 썼거든요, 구분구조법을 할 때. 근데 그 시그마에 대한 생각을 지금 성립하지 않게 할 거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급수 형태가 나오면 그때가 설명을 다시 할 거니까요. 현강에서는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게 왜냐하면 선생님이 다른 강의를 영상을 찍을 때 내가 얘기했지만 직접 선생님 보고 해야 돼요. 이해하는 줄 알아야 내가 그냥 넘어가죠. 누군 이해하지 않는데 선생님 혼자 넘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일단은 들어보시라고요. A부터 B까지예요. 그래서 A부터 B까지 어떻게 하냐? 함수값들을 fx에다 다 집어넣어서 싹 다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a 옆에 거 조금씩 이렇게 다 이 함수값들을 다 더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실수에 대해서. 근데 실수 정말 촘촘하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종이 한 장은 넓이라고 생각하지 부피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이를 여러 개 쌓았어요. F용이라고 쌓으면 뭐가 생기죠? 책이 만들어져요. 그럼 부피가 생기죠. 마찬가지. 선 하나는 넓이가 없어요. 선 하나는 넓이가 없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선들이 모여요. 이렇게 쭉쭉쭉 모여요. 쭉 다 모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예요? 그럼 뭐가 생긴다고? 네, 선생님이 지금 뭐라 했죠? 넓이라고 설명을 할 거지만 넓이는 아니에요. 넓이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값을 싹싹싹 다 이어서 딱 붙여버리면 뭐가 된다? 넓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는 정적분의 값은
a부터 b까지 fx에다 집어넣은 함수값의 총합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해했나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 부정적분은 왜 배운 거예요? 정적분이 이거라면서요. 근데 이 넓이를 구하실 수 있어요? 함수값 다 더할래요? 못하죠. 그 방법 안에 부정적분의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는 뭐다? 계산한 거기 때문에 상수다라는 거. 숫자를 준 거예요. 함수가 있고요. 숫자부터 숫자까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칸막이를 딱 자른 거죠. 그럼 그 안에 있는 모든 함수값을 싹 다 더한 거다 라고 하는 거니까 계산이 됐죠. 그래서 정적분이에요. 구간을 내가 정해줄게. 그럼 그 안에 있는 함수값을 싹 다 더해. 그럼 정적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선생님이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나요? 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넓이를 진짜 구할 거냐? 함수가 다 집어넣을 거냐? 못한다고요. 그게 부분 부정법의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의가 원래 있어요. 지금 여기 쓰진 않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할 거고요.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 이걸 이제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합니다. 자, 계산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라는 개념을 만약에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대문자 fx면 이렇게 대괄호를 치고 그 부정적분을 먼저 구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라고 b라고 쓰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 fb에다가 빼기 fa를 할 거야 라는 이런 개념으로 가겠다는 거죠. 요게 정적분에서의 미적분의 기본 정리입니다. 즉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을 지금부터 해줄게요. 잘 들으세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도 괜찮지만 이해를 하셔야 뒤에 가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계산이 잘 됩니다. 부정적분을 여기서 써먹는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저기랑 비슷한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릴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이 방금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좀 전에 여기 뭐예요? 계산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그죠? 그러면 여기서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요 x는 그 계산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정적분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 즉 변수긴 한데 저 변수 내 맘대로 바꿔도 돼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에 내가 ftdt라고 써도 얘랑 똑같아요. 이유는 화면에 그래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여기 t를 축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a부터 b까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프 모양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넓이 똑같겠죠. y로 바꿔도 돼요. c로 바꿔도 돼요. 변수를 내 맘대로 가지각대로 정적분을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그럼 얘는 어때요? 그냥 인테그랄 fx dx랑 인테그랄 ft dt는요 모양은 같지만 저건 부정적분은 함수를 적분해서 함수로 가는 거예요. 도함수가 뭐였어요? 함수를 미분해서 함수를 만들었죠. 그게 도함수예요. 미분 계수는요? 함수를 미분해서 어떤 값을 넣었죠? 어떤 값에서의 미분 계수? 같은 개념이에요. 얘네 둘은 같지 않아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요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모양은 똑같겠죠. 변수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변수가. 그래서 저건 조심하셔야 돼요. 부정적분이라서 다르고 정적분이라서 같습니다. 왜? 계산값이에요. 계산한 값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는 이유 여러 가지 다른 데에서 또 변수를 막 내 맘대로 바꿔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 보세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 변수를 t라고 놓고요. 얘가 y는 ft라고 놓을게요. 이유는 변수를 내가 x를 하나 더 쓰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a를 하나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습니다. 그 다음에 b를 잡으면 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 있어요. t로 잡아도 상관없다. 같은 얘기라고.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를 x로 잡을 거예요. x로 잡겠다라는 건 변화시키겠다는 얘기죠. 움직이게 하겠다. 왔다
그런 다음에 이해하기 쉽게 여기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넓이라고. 일단은 선생님이 미분을 처음에 수업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너네가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기울기 설명을 할게. 나중에 뺄 거야. 적선의 기울기 할 때만 쓰지 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넓이로 지금은 설명을 해요. 하지만 나중에 뺄 겁니다. 정적분이 넓이다 라는 계산을 계속 우리가 계속 또 쓰거든요. 근데 계속 거기에 인식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문제를 못 푼다고 했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가 변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 넓이가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겠죠?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다면 이 sx를 우리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의 ft dt라고 쓸 수 있겠죠. 방금 얘기했듯이 이 부정적분에 여기 있는 t는 변수예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프로 나타내서 t로 미분을 적분을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서 그 안에 함수값을 다 더하자 라고 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이거예요. 이거래요. 변수가 뭘까요? 요게 변수예요. 요게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변수입니다. x일 때 x. 얘가 변하면 얘가 변해. 얘가 변하면 얘가 변해. 이런 식으로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적분 내에서도 함수를 하나 만들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구간에다가 변수를 집어넣으면 이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이 방법을 쓸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됐죠? 근데 방금 봐봐요. 선생님이 저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부정적분은 함수를 적분하는 거네. 정적분은 그 함수를 적분하는 데 있어서 구간을 자른 거네. 근데 여긴 함수네. 적분하네. 그래서 얘가 뭐다? 부정적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뭐야? 부정적분 중에 하나인 대문자 ft라는 게 있다면 이렇게. 그럼 얘는 이거겠네요. x에 대해서 적분한 거잖아요. x에 관한 식이라면서요? 적분했잖아요? 이렇게 나오겠죠. 적분한 거 나와요. 이거 나와요. 부정적분이라면 x가 결정되지 않았잖아. 그럼 여기도 상수가 따라와야겠죠. 뭘로? 내 맘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됐죠? 그런 다음에 그래 구했대. 그럼 내가 원하는 거 한번 구해보자. 나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t dt를 구하고 싶어. 그럼 x에다 b는 거잖아요. 그래 그럼 여기 sb다 라고 해서 넣었어요. 그럼 여기 뭐가 되냐면 대문자 fb 플러스 c가 되고. 괜찮아요? 이해했어요? 그냥 변수 b c를 모르겠어. 근데 이것도 하나 보여볼까? a를 한번 보자. 인테그랄 a부터 a까지의 ftdt라는 게 나올 거예요. 뭘까요? 이거죠? fa 플러스 c 이게 되겠죠? 변수 맞아요. x에다가 b 집어넣은 거, x에다가 a 집어넣은 거, 이게 결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 잘 보면 뭐예요? A부터 A까지 넓이가 생겨요. 아까 내가 말했죠. 선 하나는 넓이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죠. 함수값일 뿐이라. 함수값이 총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그러면 C가 마이너스 FA네? 여기다 집어넣자. 여기가 뭐가 되죠? 네, FB 마이너스 FA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의 정적분은 얘가 됩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나요? 이게 정적분의 시작입니다. 이제 요걸 시작해서 구분무적법 추가하고 문제를 푸시면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선생님이 풀어줄 테니까 볼까요? 뭐 책에 있는 건데 그냥 간단한 걸로 하나 풀자면 이렇게 있네요. 인테그랄 1부터 4까지의 x의 dx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를 그래프상으로도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식으로도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일단 식으로 먼저 설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fx가 들어가 있죠. 이거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적분하면 뭐예요? x분의 x를 적분하면 2분의 1의 x의 제곱하고 1분의 4까지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죠. 괜찮습니까? 맞죠? C는 왜 없냐고요? 어차피 C 있으면 4일 때나 1일 때나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다 사라져요. 필요 없다고요. 똑같이 상수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4를 넣죠. 2분의 1의 4의 제곱에서 2분의 1의 1의 제곱을 빼겠다는 거죠. 그럼 8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2분의 15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잘 봐요. 이걸 그래프 따지면 얘가 y는 x예요. 그래프를 숫자가 이렇게 x. 그럼 여기가 1이라고 치면 1, 2, 3, 4가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넓은 것입니다. 이게 2분의 15예요. 해볼래요? 여기 얼마예요? 높이? 3. 여기 1이죠. 여기 4죠. 어떻게 되죠? 4대 꼴이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심리에서 여기 2분의 1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넓이는 2분의 1을 1 더하기 4하고 이렇게 3 나옵니다. 유액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연습으로 기본적인 정적분의 성질까지 본인들이 연습을 해오시면 정적분, 부정적분과 정적분이 어떤 것이라는 것까지 정도는 본인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기본 문제를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성질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겁니다. 꼭 하세요. 어차피 다음 주에 현강을 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다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한 번 듣는 거, 두 번 듣는 거, 세 번 듣는 거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꼭 하고 다음 주에 꼭 만납시다. 그리고 질문 있으면 문자 보내세요. 선생님이 내일까지는 출근을 하니까 찍어서 올려주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써서 보내줄게요. 아시겠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선생님이 눈에 보이고요. 선생님 만나고 혼나고 하는 사람도 많죠. 정신 차리시고요. 알겠죠? 곧 봅시다.